경북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네. 그래, 임미의 경북 새로운 시작, 임미의 경상북도지사 후보입니다. 경북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닙니다. 경북의 민주당이 얼만큼 성장하느냐, 이것이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 앞길에 제가 서 있을 것입니다. 어렵다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지역 경북지사입니다. 국민의힘 이철호 후보가 78.4%로 당선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셨던 얘기가 역대급 어려운 선거다. 힘들다. 그런데 저 임기에는 역대급으로 사랑받았던 선거였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경북 민주당 다시 시작합시다. 지난 1일에 있었던 지방선거, 민주당은 참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전국적으로 이분만큼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도 기사가 많이 나온 정치인이 있을까 싶네요. 가장 유명해진 정치인이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임미애 민주당 경북지사 후보자, 지금 경북도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 끝나고 이제 20일이 조금 더 지나는데 말이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도와주신 분들한테 인사하고 또 저희 지역마다 그 선대본 해단식이 있고 평가회가 있어서 다니면서 인사하고 평가 같이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네. 지금 사시는 곳은 의성이죠. 네. 마늘 유명한 데. 네, 맞습니다. 예. 그 마늘 먹은 소도 유명합니다. 아, 소도, 마늘 먹은 소도 유명하고. 네네. 예. 소도 많이 키우신다고. 많이 키우진 않고요. 예. 좀 많았었는데 예. 제가 2018년도에 도의원이 되면서 예. 혼자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많이 규모를 줄였습니다. 아, 그 선거전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들으셨을 법하네요. 이렇게 네. 나와서 선거운동하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많이 들었죠. 예. 소들은 또 알아서 잘 큰다. 잘 큽니다. 예. 네. 자, 경북이라고 하는 곳, 대구라고 하는 곳, 사실은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이라는 건 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네. 민주당의 간판으로 여기서 내가 경북 도의원도 하고 경북지사 선거에도 나섰다. 왜 그랬을까? 이 어려운 길을 왜 선택했을까? 정치를 하려면 국민의힘, 전신정당 그쪽에 들어가서 했으면 벌써 정치적으로 갖고 있는 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정치를 하려고 경북에 내려간 거는 아니었어요. 예. 만약에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아마 서울에 살았을 텐데 저는 농사를 짓고 살려고 경북 의성을 선택한 거였기 때문에 예. 그곳에서 살면서 어찌하다 보니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데 왜 경북에서 시작했냐, 그것도 왜 민주당으로라고 네. 물으면 살다 보니 그래 됐다라는 답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 정치를 하게 됐고 살다 네. 보니 민주당의 공천을 받게 됐다. 네, 제가 예. 2006년도에 군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당시에 2000년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하면서 어머니 회장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농촌이라는 데가 농산물이 굉장히 풍부한데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이 아이들의 급식 재료로 제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자두 농사를 지었는데 자두가 아이들의 급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간식으로도.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했고 이것을 바꿔보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당시 학교 급식 그 식자재 공급 시스템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그리고 국산 농산물을 쓴다고 하더라도 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게 학교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직접 학부모가 급식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마침 2006년도에 지방선거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고쳐보자라는 마음을 먹게 됐고 마침 제도 바뀌는 틈에 3등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출마를 하게 된 거죠. 혹시 민주당 공천을 받게 되는 게 제가 기사도 좀 읽어봤습니다만 대학을 다닐 때 학생 운동을 좀
하셨. 네. 그 학생 운동을 했던 경험이 민주당을 선택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배경이 됐지요. 예. 왜냐하면 제가 87년도에 학생회장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할 때 당시 국민의힘은 제 정당 선택지에 없었다.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였죠. 예. 자, 학생 운동을 하고 그 87년 6월 항쟁 또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 농사를 짓고 싶어서 경북 의성에 가게 됐다.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된 겁니까? 네네. 예. 남편이 결혼 전에 91년도에 의성에 내려와서 고향이에요. 농사를 짓고 있었고 저는 또 좋아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 92년도에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농사를 짓게 된 거죠. 예. 농사는 그러면 아까 소 이야기 나왔고 자두도 심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뭐 이것저것 다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제가 시어머님 모시고 같이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저희 그 당시 주 작목은 사과. 그다음에 마늘, 예. 그다음에 작약 농사가 좀 있었고요. 작약이 정말 화려하게 폈다가 네, 근데 그 뿌리를 예. 약재로 사용했거든요. 작약 뿌리를. 그래서 5월 달에 작약 꽃대가 올라오면 뿌리 튼튼해지라고 저희가 다니면서 이렇게 꽃 몽우리를 따줬어요. 예, 그래서 예. 뭐 작약 농사도 지었고 그다음에 자두 농사 지었고 소도 키웠고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온 것이다. 네네. 뭐 시작부터 내가 경북 의성을 가게 될 때부터 나는 여기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농민들과 함께 하다가 정치를 해서 그분들을 대변해야겠다 이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농민의 활동하면서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조금 기여해보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치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아예 선택지에는 없었죠. 그러면 흔히 이런 힘든 지역에서 그 많은 주민이 좋아하지 않는 정당의 네. 후보로 뛴다. 네. 그 선거전 과정에서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임미애 의원은 참 좋아하는데 네. 그 당이 그 당 바꿀 생각은 없어요? 이런 질문은 많이 들었죠.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아유 사람은 좋은데 당이 뭐 이래 네. 가지고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실제로 정치를 하면서도 뭐 이렇게 상대 당에서 입당 제의도 있고 하긴 하는데 예. 저는 사실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제 그동안 살아왔던 철학 과정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 당이 일을 하냐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근데 사실은 경북에서 민주당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벽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아, 도의원 4년 하시면서도요? 아니 그러니까 예. 2006년 2006년 처음에 그렇게 도전하셨을 높은지 때 몰랐어요. 예. 2004년도에 제 남편이 예. 열린우리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예. 했었는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민주당이 경북에서는 이게 심리적 벽이 뭐 63빌딩보다 높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은 거죠. 그때 2004년에 17대 근데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 얻었을 텐데 그렇죠. 전국적으로는. 탄돌이라고 예. 막 대거 당선이 될 때 당시 남편이 17%가량 한 18% 얻었나 이렇게 얻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 경북에서 가장 많이 얻은 표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 제가 서울에서 계속 살던 사람이 경북에 내려가서 이웃 사람들하고 살 때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막상 선거를 치러 보니까 벽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예. 근데 돌아설 수는 없었고. 예. 네. 벽이 높았다는 걸 느꼈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다. 네, 저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임미애 의원에게 정치란 농사와 함께 삶의 일부가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아까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하는 이야기 저희가 약간 그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선거전 과정에서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답변하시기가 쉽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그럼 혹시 관련 영상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에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소는 누가 키우냐? 저희 집의 소들이 2006년부터 훈련이 아주 잘 돼서 지가 알아서 밥 먹고 지가 알아서 잘 큽니다. 이제는 제가 경북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거전을 열심히 치렀습니다만 이번에도 의미 있는 득표율은 기록하셨죠? 22%가 조금 넘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득표를 가지고 굉장히 잘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당시 민주당이 경북의 지지율이 12.9%였어요. 네. 그거에 비교한다면 잘 싸운 득표인 것 같지만 실제로 지난 30여 년 동안 민주당이 경북에서 밭을 갈고 주민들로부터 마음을 얻고 했던 그 득표랑 비교를 하면 저는 굉장히 적게 얻은 득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이 부족한 득표입니다. 전국적인 민주당의 득표율과 사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 득표율은 좀 다른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 임미애 의원도 본인의 선거도 물론 평가를 하셨겠습니다만 왜 민주당이 이번에 참패했을까? 어떤 생각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이번 선거 치르면서 오히려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그 예의가 바르셨어요. 네. 그전에는 막 명함도 찍고 항의도 하고 막 빨갱이니 뭐 예. 이런 욕들을 하셨는데 선거 과정에서 그런 분들을 제가 한 분도 못 뵀어요.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심하게 그 호통도 치시고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러셨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이 문턱을 넘지 마라. 나는 평생 민주당을 지지해 왔는데 이제 너희한테 마음 주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지지자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뼈아픈 거죠. 예. 그거는 2020년 총선 이후에 그 절대 다수 의석을 만들어줬지만 그 뒤에 민주당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가 지지자들의 그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한 35% 정도를 얻어야 되는데 제가 22%를 예. 얻은 거거든요. 그 이유는 낮은 투표율도 있지만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은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됐는가를 보면 하필이면 이 선거하는 과정에 우리 중앙당이 보여줬던 모습, 네. 그다음에 검수완박이라는 과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 굳이 선거 과정에서 민생 문제와 함께 이것을 같이 가져가면 됐는데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에 올인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시기에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고 또 이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에 대해서 총리 인준 문제라든가 이걸 둘러싸고 이렇게 하다가는 발목 잡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좀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후보자들이 움직일 때는 좀 많이 위축감을 느끼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선거 전 과정이라든가 선거가 끝난 후에 평가를 하시면서 나는 이곳에서 내가 터전을 삼은 이곳에서 열심히 살고 또 민주당이 이곳에서 많은 주민들이 외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열심히 정치를 해왔는데 중앙당이 여기를 잘 모르는구나. 중앙당이 선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구나. 네. 그러면 내가 좀 목소리를 내야겠다. 민주당의 중앙당도 좀 바꿔보고 생활정치, 민생 이게 말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 좀 안 해보셨습니까? 뭐 제가 조금 더 많은 득표를 얻어서 저한테 쏟아지는 관심을 우리 경북의 민주당 목소리를 내는데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뭐 전당대회에 제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또 비대위에서 그 비대위 참여에 관한 제안도 있었는데 제가 중앙 정치보다는 저는 아직도 지방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북 그 민주당의 그 도당위원장에 도전하겠다라는 의사를 일찍 밝혔고, 예, 그래서 2년 동안 다음 총선이 있는 2년 동안 경북 민주당을 새롭게 한번 이렇게 좀 탄탄한 조직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 다음에 생활 정치를 하는 정당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어서 비대위 제안은 이제
제가 선수가 되는 거니까 비대위는 룰을 만들고 감독을 해야 되는 예. 심판관이니 아. 제가 자연스럽게 거절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앙당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서 네네. 오히려 더 영향력을 키우고 더 성장하는 예. 그런 시간으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30년을 경북에서 살았는데 후배들한테 지금 이런 토양에서 민주당으로 정치를 계속해라라는 얘기를 제가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안 떨어집니다. 저는 30년을 그렇게 그 악착같이 버티면서 해왔을지 모르지만 제 후배들한테도 너도 내가 그랬으니 너도 그렇게 살면서 민주당을 해봐라는 얘기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내 역할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이번에 도당위원장 해보겠다. 그다음에 또 민주당 경북 입장에서는 선거제도 바꿔야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은요. 대구 광역시의 시의원의 68%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예. 경북 도의원의 약 40%가량이 무투표 당선이 되었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서 그렇죠. 민주당에서 후보를 찾지 못해서. 그렇죠. 예. 이런 선거 제도를 두고서 지방선거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권이 횡포를 부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당, 중앙 정치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알면서도 귀담아 듣지 이러면 않는 안 거죠. 되지요. 예. 네. 여전히 국민의힘은 영남권만을 바라보고 있고 민주당은 여전히 호남권과 수도권만을 바라보고서 정치를 한다면 이거는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다음 선거 전까지는 반드시 제도 개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 무대에 좀 진출하셔서 그런 목소리, 그런 제도 개혁을 이끌어내시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역량이 예,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시겠다는 생각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어려운 곳에서 계속 도전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모시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해. 네, 이문세 씨의 빗속에서 이 노래 여러분 많이 잘 아시죠?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장마가 오늘부터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비가 해갈에 큰 도움이 되고 또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 여러분도 다 똑같으실 것 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가 닦아주나요 그런 뜨거운.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